여러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린다 리 카우치. 이 린다라는 여성은요, 16살 때 우연히 가족 결혼식 피로연을 갔다가 와, 너무 멋진 남자를 만난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지? 가서 말을 걸어볼까? 린다는 용기를 내서 이때 처음으로 이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린다가 첫눈에 반했던 남자의 이름은 월터. 이렇게 처음 만난 두 사람은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서로한테 끌렸고요. 잘 통했어요. 이게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둘의 사이는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월터는 린다한테 나랑 결혼해 주겠니? 라면서 청혼을 했고요. 당연히 린다는 오케이, 결혼할게 승낙을 했어요. 결혼을 한 후에 이 린다는요, 월터의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월터도 괜찮았어요. 굉장히 다정다감했습니다. 린다가 첫 아이를 임신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린다는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 월터는 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그때부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난폭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첫째 딸인 록산느를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월터는 나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첫째 록산느를 병원에서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도 모든 육아는 내 몫이었어요. 월터는 록산느가 울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서 잘 들어오지도 않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린다는요, 2번의 임신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더 낳았어요. 월터가 밖으로 엄청 나돌면서도요, 집에 와가지고 임신은 다 시켜놓은 거죠. 월터는요, 이상하게도요, 첫째 딸 록산느를 유난히 싫어했다고 해요. 록산느의 아주 작은 행동에도요, 이 아빠 월터는 이 새끼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자기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애를 때렸대요. 당연히 이 모습 엄마인 린다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엄마 린다는요, 아빠 월터가 이럴 때마다 첫째 딸 록산느를 보호하려고 애를 감싸 안고 같이 맞았었다고 해요. 애한테 이러지 말라고, 도대체 애한테 왜 이러냐고,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린다는요, 월터의 폭력에 코가 부러진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얼굴에 멍이 가시질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 너도 같이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막 때린 거죠. 린다는요, 첫째 딸 록산느가 다칠까봐 항상 전전긍긍했었다고 하고요.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애를 무척이나 많이 썼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요, 정말 이상하게도요, 이 아빠 월터는요, 남은 두 아이들은 건들지 않았었대요. 뭐 허리띠를 풀어갖고 때리거나 이런 거 없었다고 합니다. 온리 딱 한 명, 첫째 딸 록산느만,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록산느와 엄마 린다만 폭행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결혼 생활 내내 이어졌습니다. 월터는요, 자신의 친구들을 종종 집에 데리고 오곤 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린다가 자고 있는데 누가 막 자기 깨우더래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잠결에 뭐야 왜 깨워 하면서 눈을 떠보니까 이 월터의 친구들이 다 린다 옆에 서가지고 린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지? 이 심상치 않은 듯한 이 상황은 뭐지? 이에 린다는요, 남편 월터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날 깨우고 왜 다들 내 옆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월터가 하는 말이, 아니 내 친구들이 당신이 탐난다고 하네. 내 아내니까 니네들 하고픈 대로 내 아내 마음대로 하라고 데리고 왔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들이 네가 탐난대. 너는 내 아내니까 친구들한테 내 마음대로, 니네들 마음대로 해. 결론은요, 이때 린다, 월터의 친구들한테 집단 강간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그 추잡한 쓰레기 새끼들이죠. 더 최악인 건 친구들이 자기 와이프를 막 다 강간하고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월터 뭐하고 있었냐, 옆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쳐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었대요. 친구들이 자기 아내 강간하는 거 쳐다보고 있었대요. 야 너무 웃긴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이지랄 하면서. 격한 발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후부터 한 번이 어렵다고 월터 친구들
집에 올 때마다 아내 린다를 강간했었다고 해요.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정말 린다 입장에서는 죽고 싶고 죽이고 싶었겠죠. 결혼 생활 후반기인 1984년 10월 13일 린다 카우치는요, 간호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간호사 교육을 받겠다고 대학에 다니면서 월터와 조금이라도 떨어져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 교육이 유일한 린다의 탈출구였던 거예요. 집에만 내내 갇혀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하지만 이 부분이 남편 월터를 가장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아니, 린다 요것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니까 내가 린다 이것을 통제를 못하겠거든. 내 마음대로 내 손아귀에서 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 옆에 내가 밖으로 도니까 내가 뭘 아무것도 못하겠어. 야, 간호사 교육이고 나발이고 때려치고 집에나 처박혀져 있어라, 좋은 말로 할 때. 이때 처음으로 린다는요, 싫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싫어, 나 간호사 교육 계속 받을 거야. 그만두지 않을 거야. 내 말에 항상 순응을 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 말에 반박을 하네? 뭐라, 이게 미쳤나? 싫다라는 이 린다의 말에 월터 눈이 헷가락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네가 지금 죽고 싶어 미쳤구나. 화가 끝까지 나는 이 월터는요, 새로 산 총이 있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린다고. 그 순간 린다도 엄청 당황을 했고 무서웠겠죠. 뭔가 나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첫째 딸 록산느 걱정이 됐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오늘 남편 손에 죽어버리면 그 후 첫째 딸 록산느는 어떻게 될까? 록산느도 이 남편이 따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린다는요, 월터를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총을 들고 있는 월터를 보는 순간 린다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남자의 중심부, 남자의 약점인 사타구니를 걷어차는 것 뿐이었어요. 이 린다는요, 온 힘을 다해서 월터의 바디 포인트인 사타구니를 힘차게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고통에 이 월터는요, 손에 쥐고 있었던 총을 놓쳤고요. 린다는 그 총을 빠르게 잡아챘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순간에 자기도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잡은 총을 들고요, 이 린다 뒷걸음질을 치다가 린다 본인이 침대 뒷부분에 걸려갖고 넘어진 거예요. 총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실수로 총이 발사가 됐고요. 그리고 월터의 머리에 쾅 하니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 월터 사망했어요. 며칠 후에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린다는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제가 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실수였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기까지가 아내 린다가 주장하고 있는 사건 당시의 상황입니다. 모든 건 실수였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3개월 후에 열린 린다의 재판 영상이에요. 린다의 변호인 측은요, 린다 카우치가 평온한 삶을 살지 못했고 16살에 결혼한 이후에 포악한 남편 월터한테 고통과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해왔다. 사건의 그날 또한 남편 월터는 린다한테 대학 수업을 관두라고 했고 린다가 이를 거부하자 몸싸움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의 주장은 달라요. 재판장에서 이 린다의 모습은요, 누가 봐도 날 좀 봐요.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예요. 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피해자로 보이게 할 계획이 있었던 여자다라고 검사 측에서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린다는 남편 월터를 없애고 싶어 했고 그걸 실행한 살인마일 뿐입니다. 라고. 린다는요, 1984년 재판 당시에도 그렇고요. 몇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무슨 자기가 남편한테 여러 폭력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검사인 내가 봤을 때는 린다의 살인 행동을 정당화할 만한 남편 월터의 학대나 폭력성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검사 측에서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편 월터가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 린다를 집단 강간했다고. 그런데 이 같은 주장도요, 검찰 측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강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문제는 1984년 당시 재판 때는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전혀 말하지 않았었대요. 이 얘기 또한 몇십 년이 흘러가지고 갑자기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린다의 모든 말이 사실이라면 왜 1984년 재판 당시에는 말하지 않았었던 건지. 린다 측에서는 남편 월터는 개쓰레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검찰 측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는 남편 월터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 이 검찰 측에서는요, 린다는 그저 이 남자랑 끝내고 싶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이 남자가 새 아이의 아버지고 나발이고 그건 모르겠고 그냥 이 남자랑 끝내고 싶어서, 새 삶을 살고 싶어서 이 남자를 죽인 살인마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린다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한 단서를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린다가 자주 언급했던 인물, 바로 첫째 딸 록산느예요. 이 록산느는요, 아버지는 불같은 성격에 나를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버지 월터의 허리띠로 쓰러질 때까지 맞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싫어했고 나를 폭행했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 월터의 겉모습만 보고 훌륭하고 다정한 남자다, 좋은 아버지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냥 겉표면일 뿐이에요. 다 아버지의 연기입니다. 실제로 록산느는요, 아빠 월터가 아내 린다를 때리는 것도 많이 목격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폭력성은요, 해가 지날수록 더 심해져만 갔었다고. 그러니까 린다의 말이 맞는 거예요. 남편은 록산느와 아내인 나만을 때렸다,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맞는 거죠. 월터는요, 가슴에 총을 맞은 것도 아니었고요, 팔이나 몸싸움을 나타낼 만한 부위에 총을 맞은 것도 아닌 뒤통수에 총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요,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 린다가 보였던 행동을 시간 순으로 쭉 나열을 해봤어요. 남편 월터는요, 13일 늦은 오후에서 14일 새벽 사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월터와 린다는요, 결혼생활 13년 동안 월터 부모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월터 부모님의 집에서. 그런데 1983년 월터의 부모님은요, 자기 아들인 월터한테 이 집을 넘기겠다, 주겠다고 담보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내인 린다한테는 아무것도 준 게 없었고요, 아들한테 집을 주겠다라고 부모가 담보증서를 적어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담보증서가요, 이 살인사건 직전에 린다한테 주택을 양도하겠다라고 수정이 되어 있네. 분명히 월터의 부모님은 월터한테 집을 주겠다라고 증서를 적어놨었는데 살인사건 며칠 전에 이 증서가 조작된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내 린다한테 이 집을 주겠다. 이거 누가 조작을 한 걸까? 그리고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5일 전에 이 린다는요, 아이들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5일 전에. 그렇게 아이들을 집에서 내보낸 바로 다음날 이 린다 한 백화점에 가가지고 총을 삽니다. 그러니까 총을 산 사람이 월터가 아니라 확인을 해보니까 린다 자기였던 거예요. 전에는 총에 일절 관심도 없었고 소유한 적도 없었던 사람이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에 갑자기 22구경 반자동 권총을 골라가지고 샀네. 그 점원한테 총을 장전하는 법을 배우고요, 총알도 같이 삽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월터는 뒤통수에 총을 맞고 죽게 되죠.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린다의 행동들을 쭉 나열해 봤을 때 뭔가 조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재판 당시 때는 강간이라든지 폭행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 린다를 피해자다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뭔가 이상한 거죠. 검찰은 얘기합니다. 남편 월터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 린다가 평범한 사람처럼 이혼을 택하거나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에 남편을 죽인 거라고. 린다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살인자라고.
린다는요, 월터를 총으로 쏜 이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누군가한테 상황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가족과 친구들한테 린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남편이 부부싸움을 한 뒤에 집을 나갔다고. 왜 거짓말을 했던 걸까? 사건이 발생하고 10일 정도 후인 1984년 10월 23일, 월터의 부모님은 애가 타는 거예요. 아니, 아내 린다랑 부부싸움 한 후에 집을 나갔다는데 아들이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린다한테 아들이 왜 자꾸 연락이 안 되는 거냐고, 너 뭐 알고 있는 거 있지 않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월터와 린다의 집 뒷마당에서 고약한 썩은 내가 풍기기 시작하더니 뒷마당 땅에서 월터의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 린다가 지하실에 이제 남편 월터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부패가 되면서 그 시신 썩는 냄새가 심해지니까 뒷마당 땅에다가 옮겨갖고 묻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쇼킹한 건 묻을 때 자기 힘으로 힘드니까 자기 3명의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남편 월터의 시신을 안 보이게 카페트 같은 걸로 돌돌 말아놓고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저기까지 엄마랑 같이 들고 옮기자. 옮기고 나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지고 싶은 거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남편의 시신을 뒷마당까지 옮겼던 겁니다. 이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옮기고 있는 이 카펫이 자기의 죽은 아빠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이 첫째 딸 록산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갑자기 무슨 내가 아빠한테 허리띠로 맞을 때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려고 나를 감싸 안으면서 자기가 대신 맞았었다. 나를 보호해주려고 무지 애를 썼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엄마의 얘기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빠한테 허리띠로 쓰러질 때까지 맞을 때마다, 그때마다 엄마는 모르는 척 방문을 나가버렸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날 대신해서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빠 월터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총을 드는 그 순간, 엄마 린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린다 본인이 죽게 되면 딸 록산느도 이제 죽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에 총을 집어들었다라는 이 린다의 말. 록산느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엄마는 항상 자기 걱정만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린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월터 친구들한테 집단 강간을 당했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록산느는요, 엄마 얘기로만 들으면 아빠 친구들이 허구한 날 집에 와가지고 늘 모여갖고 파티를 벌이고 엄마를 강간하고 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엄마의 거짓말일 거예요. 엄마는 수많은 거짓말을 일삼은 사람이었으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린다는요, 내 딸 록산느가 내가 감옥에 몇십 년 수감되어 있는 동안 남편 월터의 부모님인 록산느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날 싫어하는 록산느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나에 대해 저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건 당시에 경찰에 바로 전화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를 못했을 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일 생각 1도 없었어요. 난 떠나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재판 때 강간이라든지 폭행, 학대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변호사가 재판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편한테 학대받은 얘기는 하지 말라고. 증거가 없으면 다른 사람은 믿지 않을 그저 내 말일 뿐이라고. 그래서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린다는 이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1985년 3월 3일 이 린다는 최소 20년을 복역해야 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최소 복역을 마쳤는데요. 최소 복역을 마치자마자 린다는요, 가석방 요청을 7번이나 했었대요. 하지만 모두 거부당했었다고.
끝까지 남편을 죽인 건 사고였다라고 주장하는 린다. 그리고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검찰 측의 이야기. 검찰 측의 이야기, 린다의 이야기, 그리고 딸 록산느의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서 들어보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린다의 말대로 모두 사고였던 걸까요? 아니면 검찰 측의 말대로 모두 계획하에 이루어진 살인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첫째 딸 록산느의 말대로 린다, 모두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1984년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